오늘도 계속해서 테마선에 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JVM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소외된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약 포장기, 자동 포장기, 약조제기, 반자동 약포장기, 약포장지, 정제개수기 등을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JVM은 작년 3분기에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 적용된 차세대 조제 자동화기기 매니스를 출시했다. 다관절 협동 로봇팔이 캐니스터를 자동으로 교환해가며 작업해 기존 제품 대비 2배 이상 빠른 분당 최대 120호를 조제할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조제 공장형 약국 등으로 매출처를 확대할 수 있다. 먼저 작년 10월 네덜란드 소재 제약 유통업체 브로카세프의 매니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브로카세프와 같은 대부분의 해외 공장형 약국의 경우 접수받은 처방의약품을 대량 조제해 전국 각지로 배송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매니스 추가 도입이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대량 조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약국 근무 인력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북미 등 다양한 지역으로 매니스 판매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유럽법인 및 파트너사 스페인, 영국 등을 통해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 매니스 매출의 경우 1분기 일대 매출을 포함해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력 제품으로 거듭나면서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매니스의 경우 ASP 평균 판매 가격이 기존 제품보다 높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JVM은 약국 조제 장비 개발,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돼 2000년 병원 약국 자동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판매로 사업을 확장했고 2016년 한미약품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최첨단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최첨단 병원 관리 시스템인 인티팜의 판매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인 온라인팜을 통해 국내 영업을 한다. 그 외 북미, 유럽, 중국 등의 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 이상입니다. 동사는 파우치형 조제약국 자동화 시스템 글로벌 1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산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알 수 있듯 로봇공학을 빠르게 생산 라인에 도입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은 조제 자동화 장비라 할 수 있는데 로봇공학이 결합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제품 단가는 병원 내에서 설치되어 약품의 보관 및 유효기간 관리, 인출 시 추적 관리, 약물 검사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동 포장 검수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서 4천만 원, 해외에서 5천만 원에서 1억, 그리고 고성능 자동 조제 장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맥 인증을 통한 승인이 필요해 보안성이 높고 마약류 관리들의 필수적인 이 시스템은 이미 국내 다수 종합병원에 도입되어 번거로운 수제 업무를 줄여 효율성이 충분히 검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해 파우치형, 즉 약봉지보다는 바이알, 즉 약통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동사의 신제품은 수출 성장의 중장기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재무도 탄탄하고 성장세도 뚜렷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JVM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6% 증가한 1,571억 원, 영업이익은 35.4% 증가한 2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신제품인 매니스 매출이 반영되었으며 고마진의 수출 품목 비중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이 뚜렷한 기업의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은 훌륭한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장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주가란 시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승 추세의 초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최초 상승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볼벤 바닥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상승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어김없이 큰언니 캔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이 깨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테마선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한 테마선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테마선이 살짝 꺾였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좋은 자리가 하나 또 보입니다. 이 자리도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고점에서 어김없이 큰 언니 캔들이 뜬 것이 보입니다. 이제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21선을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불안하면 좀 더 기다려 보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아도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서도 모두 반등의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테마선을 돌파한 후 조정을 받고 나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유는 테마선의 하락각도 때문입니다. 이제 테마선의 흐름에 예의주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맥점인지는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캔들들은 테마선의 지지를 받으며 1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121선 돌파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돌파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거터 위양도 보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입니다. 전형적인 매물소화 양봉입니다. 이 캔들이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해냈기에 뒤에서 저항 라인 돌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다음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 모양이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다음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것 같은 힘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아도 되지만 돌파 후 눌림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마지막 거래량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소폭 상승을 했으나 상대적으로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서 작은 매수세로도 큰 상승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저항 라인을 그어보겠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역시 돌파 후 눌림에서 좋은 타점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도지 캔들이 저지발을 터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전형적으로 돌파 후 눌림에서 밑에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항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몸에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도지형 음봉이 떴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 거래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전 돌파 자리에서 발생한 거래량에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입니다. 매물 소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에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서 밀려버릴 것입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도지형 캔들이 그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밀려버린 형국입니다. 엠벨선이 깨지는 것도 보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 돌파 자리입니다. 그런데 테마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21선이 241선을 스치듯 터치하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힘이 응축되었다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세 변곡점이 어떤 자리인지 이제 감각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맥점들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요동을 치지만 결국은 신고가 영역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121선과 241선이 맞붙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캔들 매매법에 단점이 있다. 너무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평선 매매법 혹은 테마선 매매법은 일시적인 주가의 변동은 무시하고 큰 그림에서 대세 변곡점을 잡아내는 장점이 있다. 이것이 많은 트레이더들이 캔들 매매보다는 이평선 매매법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이평선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평선이야말로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보조지표라 할 수 있다. 121선과 테마선의 흐름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식을 숙달하게 되면 다른 어떤 매매법보다 훨씬 강력한 매매법을 장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가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후 상황이 무지 중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승세가 좋을 때는 절대 21선이 깨어지지 않는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주식이 크게 조정을 받는가 아니면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결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21선입니다. 그리고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121선을 돌파하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신호가 됩니다. 지금 주가가 전고 라인에 딱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올 것이냐, 밀릴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으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가지고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이게 트레이더들이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상승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올라간 주식은 내려오기 마련이고 내려간 주식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시황이 뒷받침되고 상승 모멘텀이 충분하다면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이제 매도를 고려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엠벨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고가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조정 후에 다시 치고 갈 준비를 하는 것이냐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쌍봉을 찍고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 내재된 상승 모멘텀의 강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주포의 의도를 읽어내야 하는데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면
주포의 의도를 읽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 캔들이 연어 캔들이라는 것이 단서라면 단서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기습적인 급등은 주포가 아닌 이상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일 단타를 주력으로 하는 트레이더라면 갭으로 떠서 전고 돌파가 나왔기에 바로 따라붙을 수 있겠지만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바로 전날 타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이기에 전날 종가에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나중에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 매매를 능숙하게 할 줄 알게 되면 감각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도 타점을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하튼 단주로 수많은 경험을 쌓아야 그런 감각이 터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큰언니 캔들이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에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은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추세가 완전히 끝나고 바닥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을 두 번이나 터치하고 반등하며 쌍바닥을 그려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상승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량입니다. 볼벤 상단을 뚫는 거래량이 아니더라도 이전 거래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확실하게 상승 반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3중 바닥을 그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거래량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 캔들에서도 3중 바닥을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테마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테마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테마선의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지점이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확실하게 치고 갈 줄 알았지만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려는 종목을 고를 때 시장 주도주 위주로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은 주도 섹터는 아니더라도 순환매 차원에서 시장의 이목을 받을 만한 섹터에 속한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재된 상승 모멘텀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주가는 잘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관점에서는 지금 저점에서 계속 힘을 모으고 있기에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2, 3년을 내다보고 이러한 우수한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역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스권에서도 테마선을 활용하면 좋은 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테마선 돌파가 나온 자리들입니다. 세 원부분을 비교해보면 두 번째 원부분이 상대적으로 좋은 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원부분에서는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시점에서 241선과 121선 돌파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면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힘이 응축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평선들의 관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241선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지금 살짝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테마선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방으로 꺾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선이 지금 거의 중첩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지점에서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121선이 24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뚫을 때 대시세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가 또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비록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저점을 높여가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추세선의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종목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오면 박스권을 돌파하고 대시세 초입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하다가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잘 관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